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상했구나. 밤마다 소변 때문에 5번, 6번씩 깨고 계신다면 이건 더 이상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잠이 이렇게 계속 깨지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완전히 잃습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잘 때만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계속 깨면 이 과정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기억력은 흐려지고 낮에는 멍해지고 넘어질 위험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밤에 3번 이상 깨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3배나 높았어요. 또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소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건강이 무너지는 신호인 거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밤에 자주 깨는 것 자체가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신경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대처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을 아예 안 드시거나 약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20년 연구하면서 봤는데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었고 검사에선 이상 없다는데 나는 매일 밤이 지옥 같았던 분들, 오늘 영상 그냥 넘기지 마세요.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건 큰 병이 없다는 뜻이지 괜찮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이 문제의 핵심이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방광의 탄력 저하, 근육 약화, 체온 조절 능력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모두 얽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원인들을 제대로 알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밤의 평화를 되찾으셨거든요. 지금 이걸 알고 바꾸느냐 아니면 밤을 포기한 채 살아가느냐, 갈림길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증상은 더 악화되고 회복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법까지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연구한 결과를 아무 조건 없이 다 공개할 테니까요.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고 계신가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밤에 5번 이상 깨다 보니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 넘깁니다. 60대 초반만 해도 가끔 한 번씩 깨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번, 3번, 5번으로 늘어나면서 마음속에 공포가 자리 잡습니다. 이러다 큰 병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요. 혼자 있는 밤이 더 무섭게 느껴지고 잠자리에 누우면서부터 벌써 걱정이 시작됩니다. 62세 김순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서부터 밤이 더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외로움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더래요. 밤 11시에 잠들어서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에 깨고 또 아침 7시에 깨니까 제대로 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낮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요리하다가 가스 끄는 걸 잊거나 현관문 잠그는 걸 까먹는 일이 자주 생겼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외출을 꺼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트 가다가 급하면 어떡하지? 친구들 만나러 가다가 중간에 화장실 찾으면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집에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활동량도 줄어들고 근육도 더 약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68세 박영자님의 경우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원래 활발하게 등산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는 분이었는데 야간요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행 갈 때는 정말 고민이 많다고 해요. 새벽에 몇 번씩 깨서 룸메이트에게 피해주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 관광버스 타고 이동할 때 중간에 화장실 가자고 말하기도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소변 문제가 함께 시작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거든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방광 근육도 예민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75세 이정수님은 아예 잠자리를 화장실 가까운 곳으로 옮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만 느낌이 와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방광이 더 예민해진 거죠. 밤에 깨는 게 무서워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아예 안 마시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낮에 탈수 증상이 와서 어지럽고 변비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위로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매일 밤이 두렵고 하루하루가 힘든 거거든요.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멍하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모든 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근육, 호르몬, 스트레스가 모두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걸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이런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20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니까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닐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주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20년 연구하면서 발견한 밤낮 소변 공포를 만드는 진짜 원인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광의 탄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은 마치 오래된 고무주머니처럼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400에서 500ml까지 저장할 수 있었는데 70대가 되면 200에서 300ml 정도밖에 못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차도 가득 찬 것처럼 신호를 보내는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70세 이상 7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방광 근육의 콜라겐 섬유가 매년 평균 34%씩 감소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누적되면 10년 후에는 방광 용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그대로니까 당연히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죠. 68세 김영자님은 이 문제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조금만 참아도 불안해져서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트에 가려고 해도 10분마다 화장실 생각이 나고 친구들과 차 마시러 가면 30분도 안 되어서 화장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사회 활동도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해결의 시작은 찾는 게 아니라 방광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참으면 오히려 방광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되거든요. 대신 방광 훈련이라는 걸 해야 해요. 소변이 마려우면 5분 정도만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간격을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훨씬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고 조금만 참아도 불안해지는 느낌 말이에요. 두 번째, 근육을 붙잡아주는 힘의 약화입니다. 우리가 소변을 참을 수 있는 건 골반 저근이라는 근육 때문이거든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은 더 예민해지고 조그만 자극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지내는 생활은 하체 근육을 빠르게 약화시켜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지내는 분들의 야간뇨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나 높았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골반 저근과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을 지지해주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72세 박순자님은 이 문제를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매일 반복한 것만으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하루 5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서 지금은 20번까지 하신다고 해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루 10번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5초 동안 천천히 일어서고 3초 정도 서 있다가 다시 5초 동안 천천히 앉는 거예요. 이때 허리는 곧게 펴고 무릎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하루 3번 정도로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앉아 계신 편인가요? 텔레비전 보실 때도 소파에 계속 앉아 계시나요? 세 번째, 차가워진 아랫배입니다. 방광은 차가움에 매우 약해요. 배가 차가우면 방광 주변 근육과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가짜 신호를 더 자주 보냅니다. 실제로는 방광에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마치 가득 찬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온돌이나 아궁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따뜻함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에어컨, 찬 음식이 일상이 됐어요.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틀고 지내거나 찬 음료를 자주 마시면 몸의 중심 체온이 떨어지면서 방광 기능이 더 예민해집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야간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복부 체온이 36.2도 이하인 그룹이 36.8도 이상인 그룹보다 야간요 빈도가 40%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단순히 0.6도 차이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70세 이정희님은 자기 전 아랫배 찜질만으로 밤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뜨거운 물주머니를 사용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화상 위험이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 찜질팩을 약한 온도로 설정해서 20분 정도 아랫배에 대고 있다가 잠들기 전에 떼어내신다고 해요. 그랬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뜻함이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찜질할 때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미지근한 정도로 해야 해요. 피부에 직접 대지 마시고 얇은 수건을 한 겹 깔고 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떼어내셔야 해요. 여러분, 아랫배 지금 손으로 만져보세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네 번째, 반복되는 염증과 재발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 세균에 취약해요. 요도가 짧고 질과 항문이 가까이 있어서 세균이 쉽게 올라가거든요. 한 번 염증이 생기면 방광 점막이 예민해지면서 자꾸 재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반복되는 항생제 사용이에요. 항생제가 나쁜 균을 죽이는 동시에 우리 몸을 지켜주던 좋은 균까지 약화시켜서 오히려 재발을 부르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1년에 3번 이상 요로 감염을 겪은 여성의 경우 정상 세균총이 회복되는데 평균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나왔어요. 44세 최미숙님은 자주 되풀이되던 불편함이 생활 관리 이후 크게 줄었다고 하세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런 증상이 생겼는데 지금은 34개월에 한 번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항생제보다는 평소 관리에 집중했다고 하더라고요. 급할 땐 치료가 필요하지만 평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말고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리고 면 소재 속옷을 입고 꽉 끼는 바지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이런 문제가 자주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다섯 번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소변을 작게 만들 수 있어요. 몸의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몸이 균형을 맞추려고 물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65세 이상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1.5g 이하인 그룹에서 야간요 빈도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물론 너무 짜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극단적으로 싱겁게 먹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특히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들을 모르고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이, 수박, 커피, 녹차, 맥주 같은 건 이뇨작용이 강해서 저녁에 많이 드시면 밤에 자주 깰 수 있어요. 요급부세 정순이님은 식습관 조정 후 낮 소변 불안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건강하게 살려고 하루 종일 물만 마시고 소금은 아예 안 넣고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루 종일 화장실만 들락날락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적당히 간을 맞추고 물도 목마를 때 조금씩 나누어서 마신다고 해요. 혹시 너무 극단적으로 식습관을 조절하고 있진 않나요? 건강하게 먹는 것과 극단적으로 먹는 건 다른 거거든요. 여섯 번째,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얕은 잠을 자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는데 이때 방광의 미세한 신호도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수면의학연구소에서 70대 남성 300명을 조사한 결과 깊은 잠 단계가 20분 이상 지속되는 분들은 야간요 빈도가 평균 1.2회였는데 10분 이하인 분들은 평균 3.8회였어요.
수면의 질과 야간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7번째, 스트레스와 불안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방광 근육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서 조그만 자극에도 반응하게 만듭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가족을 잃으신 분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77세 조영희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1년 동안 야간요가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슬픔과 외로움이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트린 거예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방법들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밤을 지키는 생활 속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연구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만 엄선했어요. 첫 번째, 자기 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찜질은 단순하지만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없어요. 적정 온도는 피부에 댔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예요. 손목 안쪽에 대봐서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가 딱 맞아요. 찜질팩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얇은 수건을 한 겹 깔고 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30분 전에 미리 시작해서 잠들기 직전에 떼어내는 게 좋아요. 혹시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하룻밤 내내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오히려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서 좋지 않아요. 잠들기 전까지만 사용하시고 잠들 때는 꺼주세요. 찜질이 어려우시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아랫배와 허리 부분을 5분 정도 따뜻한 물로 적셔주시면 효과가 있어요. 물 온도는 38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하체 근육을 매일 깨우는 방법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하루 10번만으로도 정말 다릅니다. 이 동작이 왜 좋냐면 골반 저근과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거든요.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무릎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때 상체를 조금 앞으로 기울이면서 일어나는 게 포인트예요. 일어서면 3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주저앉지 마시고 무릎으로 체중을 조절하면서 천천히 앉는 게 중요해요. 이 동작을 아침에 5번, 점심에 5번, 저녁에 5번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번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럼 3번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의자를 좀 높은 걸로 바꾸시거나 방석을 깔고 하세요. 혹시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평소보다 힘이 더 많이 드시나요? 세 번째, 몸을 지켜주는 균 관리입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균들이 나쁜 균이 침입하는 걸 막아줘요. 특히 여성의 경우 질내 유산균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조건 비싼 제품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것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유산균 음료나 요구르트도 도움이 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플레인 요구르트에 과일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도움이 돼요. 하루 한 끼 정도는 이런 발효식품을 포함시켜서 드시면 장내 균형이 좋아져요. 다만 너무 짜게 먹지는 마세요. 항생제를 드실 때는 특히 주의하세요. 항생제가 좋은 균까지 없애버리거든요. 항생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23주 정도 유산균을 더 신경 써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자극적인 음료 줄이기입니다. 저녁 이후 카페인과 찬 음료는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이런 건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드세요. 이런 차들은 이뇨작용이 약해서 밤에 자주 깨는 걸 줄여줘요.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찬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방광에 자극을 덜 줘요. 알코올도 주의하세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는 오히려 항이뇨 호르몬이 억제되면서 밤에 자주 깨게 될 수 있어요. 특히 맥주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저녁에 드시면 밤에 여러 번 깰 수 있어요.
물은 하루에 1.52리터 정도 드시면 되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서 드세요. 한 번에 200ml 정도씩 하루에 8번 정도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양을 조금 줄이세요. 5번째,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불안은 증상을 더 키워요. 밤에 깰까봐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예민해져서 더 자주 깨게 돼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밝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깊은 잠을 방해해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만약 밤에 깨게 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깼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5분 정도 더 기다려보세요. 진짜로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 몸의 신호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불을 밝게 켜지 마시고 작은 등만 켜세요. 밝은 빛을 보면 뇌가 깨어버려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몸을 믿고 천천히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해본다고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최소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혹시 잠들기 전에 내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이런 걱정들도 잠의 질을 떨어뜨려서 밤에 자주 깨게 만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절대 아닙니다. 20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본 것처럼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차갑게 지낸 생활, 약해진 근육, 불안해진 몸의 신호, 잘못된 수면 습관, 스트레스가 겹쳐서 나타난 결과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죠. 만약 이걸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은 계속 깨지고 낮의 삶도 점점 줄어듭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면역력 감소, 우울감 증가는 물론이고 낙상 위험까지 높아져요. 특히 75세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 급격하게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이 문제를 5년 넘게 방치하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밤에 2-3번 깨는 정도였는데 점점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1시간마다 깨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따뜻하게 만들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몸을 포기하지 않으면 방광은 다시 반응합니다. 71세 김순자님은 3개월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하세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도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순간 몸도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관리해주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3가지예요. 첫째, 오늘 밤부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찜질팩이 없으시면 따뜻한 물로 샤워라도 하시고요. 둘째, 내일부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하루 5번씩 해보세요. 셋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이 3가지만 2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관리해보세요. 같이 하면 더 쉽고 효과도 좋아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깨지 않는 수면 리듬을 만드는 방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루틴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20년 연구한 수면의학 노하우를 아무 조건 없이 다 공개할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수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올릴 예정이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들로만 구성해서 올릴게요. 여러분은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30년 연구하면서 느낀 건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